금빛갱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책 쓸 때만 해도 저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 앞날에 대한 책입니다. 부총리 2018년 12월 달에 그만두고 저는 백수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제의와 요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한 달 반도 안 돼서 제게 중국 대사를 가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21년 봄에는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는 연봉 이거는 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연봉 20억, 30억 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고요. 대학 총장 직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성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를 한 사람으로 그와 같은 그 표현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관녀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해서 제가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녔습니다. 여기는 전남 보성입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어촌계가 77개가 있습니다. 제가 거제 어촌계는 매년 가서 잠을 잤고 같이 멸치잡이를 했고 그때 저는 백수였으니까요. 거제 어촌계장이 77분이 계신데요. 거제 어촌계장 협의회 제가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촌계 계원이 굉장히 힘이 센 자리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어장에 대한 권한이 있거든요. 저는 이 다대 어촌계의 명예 계원인과 동시에 77개 거제 어촌계의 고문입니다. 여수 어촌계를 한번 갔습니다. 여수에 안포 어촌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쪽 주민이 312분이셨어요. 다 연세 드신 분이고 그날 오늘처럼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대화 나누고 간담회하고 밤 10시에 밤배를 타고 전어잡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할 때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이 얘기를 여수의 안포 어촌계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밤 10시에 제가 전어잡이 하러 가는 그물을 잡아당기면서도 이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정권은 무도하고 비전은 없고 아까 우리 유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나라 경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비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불통, 외교는 불안, 경제는 무능. 그러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도에 앞으로 25년 뒤인 2030년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큰 방향 2개, 그걸 달성하기 위한 5개 정책 기둥, 그걸 받쳐준 50개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25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기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고 바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좌초되고 맙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치나 당의 이념이나 이런 생각 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철학과 방향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당 강령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좌절되는 이때 제가 첫 번째 좌절의 맛을 봤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보고서에 남아있는 일부 내용들이 부분 실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철학과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공직에서의 첫 번째 좌절입니다. 두 번째 좌절입니다. 제가 2017년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제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당시 아주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부총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는데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거든요.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를 1년 가까이 쫄라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고, 그 이후에 아까 부총리 그만둘 때랑 비슷하게 어떤 제도 제가 응하지 않고 경기도 양평에 농가에 가서 칩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각제의가 두 번이나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백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주대 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 다시는 공직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의를 거절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비전 2030이 우리 대통령 대선 캠프에 거의 바이블이었는데 그 저자가 다시 와서 이제는 실천에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제가 제가 설득당했다면 건방진 얘기고요. 감동을 해가지고 부총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까지 부총리 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났을 적에 둘이 독대를 하는데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건방진 얘기도 했고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꿈꿨던 일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두 번째 좌절은 제가 경제부총리 하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엄청난 대립을 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게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힘들고 청와대도 힘들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소신껏 했던 부총리도 많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아까 말씀드린 2021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4년 뒤 3년 뒤 대통령께서 제게 총리 제의를 하시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부총리 있을 때는 고마우셨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권 초기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김 부총리께서 꼭 이분은 님자 붙이고 존댓말 하세요.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긍휼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절박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뭘까요? 볼링의 핀이 10개 있습니다. 보통은 똑바로 공을 굴려서 맨 앞에 있는 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1번 핀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뒤에 맨 끝에 있는 좌우에 있는 핀들이 안 쓰러집니다. 볼링의 전문가들은 저 파랗게 돼 있는 1번 핀과 3번 핀 뒤에는 저 5번 핀을 건드리면은 전부 다 쓰러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5번 핀을 더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볼링 핀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성장, 맨 앞에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뭘 해야지 이걸 많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1번 핀 쓰러뜨리면 될까요? 성장률 올리면 고용 올라가나요? 출산율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랑 다르죠. 과거 같은 낙수 효과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제가 생각하는 더 킹핀은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독식 구조는 자기가 한 기여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 가져가는 사람,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초과 이윤 가져가는 사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사회에 만들어졌죠. 정치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저보다 정치 대선배님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로 단 한 표 많이 이기면 받으면 이길 수 있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50% 투표율에 60% 득표해봐야 전체 유권자의 30% 득표한 승자는 모든 걸 갖고 패자는 다 잃습니다. 그 30%는 과잉 대표되고 거기에 끼지 못한 70%는 과소대표되거나 목소리가 무시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 민간 압박 경제라고 있거든요. 민생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민생 외면 경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KT CEO 뽑는데 저렇게 뽑습니까? 어떻게 라면값 내리라고 하면 내립니까? 물론 물가가 떨어져서 단박엔 좋겠죠. 이 모든 것들이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나중에 더 큰 코스트를 치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시장 경제 속에서 나오는 승자 독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주의. 지난번에 수능시험 때는 난리가 났었죠. 흔히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다. 견지망월이라고도 하지요. 손가락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문제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수능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같은 학벌주의에서 비롯되는 승자 독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요, 제가 총장할 때 보니까 한 서너 개 대학 빼고 소위 인서울대학, 거기도 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그 학교 학생들 자기들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습니까?